문재인 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죠. 송영길 씨가 됐습니다. 송영길 씨가 묘지 정치를 시작했고, 이번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다. 통 크게 협치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에 동작동 현충원을 방문을 해서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5월 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 그리고 5월 7일에는 광주 5.18 묘지, 이렇게 묘지를 돌아다녔다.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인들이 묘지를 참배하면은 항상 신문에서 보도해 주는 것이 방명록에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나, 그리고 글씨는 어떻게 썼나, 실수는 안 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방명록 작성을 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죠.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아주 화려한 혹은 고색 창연한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닌다고 할까. 평소에는 말을 할 때도 싸래기 말이라고 해서 반말, 막말 이런 것들을 쓰던 사람이 방명록에는 갑자기 고문 진보를 갖다가 써놓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외우고 써보고, 물론 그 전에 고르는 작업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양반인 척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즐기기도 하죠.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묘지 정치를 어떻게 벌였던가,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는 동작동 현충원,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서 하는 전체 행사가 되겠죠. 그 방명록에 한문 문장을 썼습니다. 민유 방본 본고 방령,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안녕하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물론 이것을 트집을 잡자면 이 방이라는 글자를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인데 어째서 우리가 방이냐? 이거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화사상이라는 말로 꼭 집어하기는 그런데 대국이 있고, 그리고 그 안이든 그 주변이든 방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송영길 씨는 이 8글자 이거를 쓰는데 벌써 그 풀이를 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송영길 씨가 쓴 것은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안녕하다. 안녕이라는 것과 번영이라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은 단지 암기하는 데 실패했는가? 아니,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되겠죠. 어떤 글을 남 앞에 인용해서 쓸 때는
그것이 자신의 철학화 됐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외워서 쓰는데 그것도 틀렸다.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본고 방령이라고 할 때 이 령이라는 글자는 번영으로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일을 하고 있구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송영길 씨는 출발부터 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배역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국립묘지 가보신 분들은 그 위치를 알 겁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서 현충탑, 거기에서 이 글을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갑니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 거기에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유 방본, 본고 방령. 그러면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장인데 하겠죠. 그렇습니다. 재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현충원을 방문하는 전체 뜻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데 있구나. 이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두죠. 그러면서 이 한자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실사구시, 김대중 대통령님 정신 계승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 단어로 이미지화, 상징화 한다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있어서는 실사굿이다. 뭔가 안 맞죠? 하다못해 민주화 세력에 있어서 어떠하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떠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할 텐데 그냥 실사굿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생각인데 이 민유 방본 본고 방령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서예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본인이 이렇게 글씨를 쓴 그 글입니다. 그것을 현충탑 앞에 쓰고 김대중 묘역 방명록에 또 쓴 것이죠. 재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가장 크게 본다고 하면서 기껏 실사구시, 사실 실사구시 그럼 한 7급 공무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왕이나 우의정 좌의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재탕을 했는데 그 글은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쓰던, 그리고 그의 글로서 널리 알려진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그 서예 작품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묘역으로 갔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또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대단한 어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군정 종식 하나회 해체,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은
오공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을 끝장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켜나가는 민주주의는 오공을 끝장내는 그걸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의 어떤 색깔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 묘역으로 갔습니다. 자주국방, 공업 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김대중 묘역에서도 경제를 이야기했고 박정희 묘역에서도 경제를 이야기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단 김영삼 묘역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끝내는 민주주의, 그걸 계속하겠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주제가 맞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거 신문에서 그 방명록에 쓴 내용을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하고 기리지는 않는 것이죠. 일단 선을 그은 것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21년 5월 3일 그래놓고 그 밑에 갑자기 인천 5.3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렇게 쓰고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이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좀 중대한 문제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은 없지만 아직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지는 않은 대한민국의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가 정신상태가 이래도 되는가? 앞으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묘지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갑자기 나는 인천 사람이지, 나는 송영길이지, 나는 인천의 5.3을 밀고 있어, 이 생각이 그의 손을 지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천 5.3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것을 써 넣은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송영길이 중요하다. 이 순간 송영길은 문재인 민주당이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5.3 인천 시위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거 역시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 때의 일이고, 자기들이 말하기에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87년 6월 10일 6월 항쟁까지 연결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YS로 대표되는 6월 항쟁, 그거는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서 먼저 했다. 5.3 인천 시위가 그 출발이다. 사실은 그게 뿌리다. 이런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문재인 민주당의 민주화 성지는 광주입니다. 그것은
광주를 그냥 써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광주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죽어야 그 다음에 싹이 트죠. 광주는 그 죽는 역할,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 광주가 죽음으로써 싹이 튼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민주화 시대의 뿌리, 그것이 YS다, 김영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18을 계속 내세우는데 5.18이라는 씨앗은 자기들이 죽여버렸지만 5.18이 없으면 김영삼 민주화 세력은 싹트지 못했다. 이제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송영길은 YS를 부정하는 겁니다. YS가 아니고 인천이다. 그러면 민주화 성지도 인천이고,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뿌리도 YS가 아닌 인천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YS를 무시하는데 5.18은 그러면 대단하게 여길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5.18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자기 씨앗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5.18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광주 쪽 언론사가 보도를 한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5.18 묘지를 참배했을 때 송영길 씨 아마 깜빡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앞에서도 뻔히 갖다가 쓰는,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 하면서 쓰는 그 민유, 방본, 본고, 방령 이거 해석하면서 자꾸 바뀌죠. 그게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5.18 묘지 참배 계획이 아예 없었던 모양이죠. 국민의힘에서 참배한다 그러니까 10시였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9시쯤인가 갑자기 송영길 대표가 거기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한전공대 갈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길에 갑자기 끼워 넣기 방문을 한 겁니다. 잠깐 들린 것이죠. 이거 광주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를 홀대한다. 이 사람은 5.18 무시하고 있다. 그게 이번에 이 인천 5.3을 굳이 그 방명록에 굳이라기보다 정신없이 쓸 정도로 한다면은 이 사람은 최소한 YS까지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냥 실사구시 그 정도.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인천 5.3 이것을 써놨는데 자기들의 어떤 민주화 세력의 계보는 그렇다 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전두환 정권을 끝장냈다 하는 거를 밑에다 써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빼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YS하고 한 팀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신문을 찾아보면 정치적으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아들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인천이 전두환 정권을 끝냈다. 그거를 박정희 묘역에 써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신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이 박정희 묘역에도 참배했다. 협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협치 아닙니다. 무덤에 침 뱉은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턱 밑에 칼을 찔러 대겠다 하고 휘두르고 나온 거다. 그러니 말이 맞는 거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송영길 대표 가가지고 좋아 뱉어주지 하면서 침 뱉고 나왔다.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송영길 대표가 의외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흠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이렇게 썼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지금 쭉 오면서 좀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반듯하게 쓴 글은 그저 이거 두 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야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현충탑에 쓰고 또 김대중 묘역에 재탕을 했던 민유 방본 본고 방령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예작품으로 유명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신문에서는 바로 이 문구가 송영길 대표가 즐겨 인용하는 한자 성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문에 능하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옛날 문서를 손에서 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외우진 못해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구를 써야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혹은 입으로 기억을 하는 타입. 뜻은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국제의 정세를 제대로 본 것은 이승만과 김대중이 유일하다고 본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찾아간 참배를 한 전 대통령들 또 딴 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이승만이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김대중이 들어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가장 경의를 표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민주당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한 짓, 본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우리말과 글을 쓰는데 굉장히 힘겨워하고 문장을 암기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논리회로가
그렇게 활기차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승만과 김대중이 유일하다고 본다. 둘을 써놓고 유일하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굳이 글을 써놓고 퇴고를 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논리회로가 유연하지 않고 겨우겨우 뻑뻑하게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 5월 3일에 이렇게 돌고 5월 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도 찾아갔죠. 거기서도 또 쇼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또 한자를 쓰고 한자로 된 문장을 쓰고 그 풀이를 썼는데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 장자의 소유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물론 이 풀이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풀이를 쓴 것은 그들의 그 정치색을 고려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인가 이것을 직접 손으로 쓴 글씨도 사진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92년에 14대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해서 이걸 선거구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 신문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풀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씨가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외워서 쓰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물살을 물이라고 틀리게 썼죠. 노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보니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갑자기 노무현 묘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 방명록에 쓴 겁니다. 다른 데서는 전직이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 대통령님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쓴 것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다는 그 글처럼 한문 문장 쓰고 밑에 한글 문장 쓰고, 그런데 신문에 이 사진이 크게 났습니다. 송영길 씨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아니고 물을 거슬러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헤엄쳐 이렇게 쓰다가 그거를 찍찍 그어버리고, 글씨 틀렸을 때 지우는 거 있죠. 그냥 찍찍 그어버리고 오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이래야 되는데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오른다 이렇게 쓰다가 헤엄쳐 지운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야, 이거 틀리면 찍찍 거서 그냥 툭 던져놓고 오는구나. 저게 대범한 것인가, 못 배워먹은 것인가. 첫인상은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게 남지 않겠습니까? 언론사에 쭉 퍼져 있고. 그러니 노무현 얼굴에 먹칠을 하고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무덤에는 침을 뱉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는 그거 하나 쓰는 게 귀찮아서 현충탑에서 했던 거 재탕해서 쓰고, 거기다가 해석도 틀렸죠. 안녕하다 이거를 갖다가 번영한다 이렇게 쓰고. 그러더니 노무현 묘역에 가가지고는 이게 노무현 얼굴에 먹칠을 했다. 하필 이 글도 붓펜으로 썼습니다. 그러니 먹칠한 거 맞죠? 이걸 보면 송영길 씨는 사람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은 위아래가 없구나. 보통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주 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아주 다정하고 편하고 우애 있고 이런 집안에서도 위아래는 있죠. 그것이 제대로 몸에 배지 않은 우리 이 한민족은 예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민족이죠. 그 예가 현대로 오면서 논리, 법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에 취약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위아래가 없다. 버릇이 없고 무례하다. 이러면은 어디 내놓고 일을 시키기가 조마조마합니다. 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큰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냥 사람이 40을 넘으면 40을 넘으면 그냥 특별히 연습하고 시나리오를 짜지 않고 행동을 해도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는 갖추면서,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질 혹은 흠이 될 말 같은 것은 스스로 안 할 정도, 이것이 몸에 배야 하는 것이죠. 남과 악수를 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와 같은 겁니다. 운전을 할 때 남들을 다 배려하면서도 티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면서 유연하게 하는, 이것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위아래가 없다. 문재인 민주당은 고민이 될 겁니다. 송영길 씨가 2017년 그때 푸틴 만나러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사로. 그때 가서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에게 그걸 가리켜서 저 양반은 이지맨이다.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한 그런 발언을 한 그 장본인이죠. 문재인 이지맨이라고 하는 그거 리마연 영상도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위아래는 없고 기억력도 좀 문제가 있고 비논리적이지만 사람에게 욕심만큼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남다른 큰 욕심이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이제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쓰고 좌우명으로 썼던 그 글을 썼습니다.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이것을 비록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오른다.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문장을 썼다. 그런 것이죠.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보통 얕은 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물살이 거세고 턱이 져 있고 보통은 거슬러 오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장자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는 잉어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겠죠. 바로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등용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필 무렵이어야 하고 그 등용문, 그 어려운 물살을 잉어가 거슬러 오르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점프를 하는 것이죠. 물살을 거슬러서. 그래서 그 뛰어 올라서 등용문을 올라가는데 성공한 잉어는 용이 된다고 합니다. 용은 천자, 왕, 대통령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자나 왕을 이야기하면 영모가 되겠죠. 제후라고 해둡시다. 이제 그런 게 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그런데 묘하게도 권양숙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지도부가 방문을 해줬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양숙 여사도 여자이다 보니까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아비가 세상을 뜬 그 묘역에 꽃이 이렇게 피었으니까 그리움과 아쉬움과 이런 것을 담아서 꽃은 예쁘게 피었는데 노무현 씨는 가고 없다. 그런 마음이 울컥하고 나와서 얘기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어차피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젊지도 않고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송영길 대표가 가서 등용문의 그 포부를 거기에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권양숙 여사가 꽃이 예쁘게, 그러면 송영길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침 이 꽃이나 그 꽃이나 복숭아 꽃이 핀 때 이 시기도 딱 맞췄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문답을 주고 받은 것인가? 이제 이렇게 좀 확장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송영길 씨는 위아래가 없다. 그리고 한자로 된 그 문구를 애용해서 그렇게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 사고의 깊이가 얕아 보인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선문답을 했을까? 혹시 이것이 노무현 재단의 차기를 노린 그런 기획인가? 앞으로 되어가는 일들
정보들을 보면서 퍼즐을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에 송영길 대표가 잉어로 보입니까? 잉어 정도 되려면 이 단 하루의 행사, 5월 3일 행사 이런 걸 하면서 앞에서 머리 숙이고 절하고 돌아서면서 거기다 침을 뱉고 또 아부를 떨고 그 사람의 말, 남의 말을 베껴와갖고 소개하면서 일었으면서 발로 걷어차고 심지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선배, 대선배 되는 사람들을 그냥 발로 걷어차고 본심은 아닐지 모르는데 그 위아래가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렇게 일이 계속 꼬이는 것이죠.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송영길 대표는 아쉽게도 잉어라기보다는 송사리 정도가 아닌가. 물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행태가 그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그 송영길 대표는 그 자아 몰입도가 대단히 높다. 그런 것이 매번 확인이 되는데 이때도 현충원 방문을 하면서 참배를 하면서 인천 5.3 하면서 김영삼 밟고 광주 5.18 밟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묘역에 가서도 참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찾아보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하고 대충 그 같은 부류 아닙니까? 같은 진영. 그런데 노무현 묘역에 가서 자기 정치 쇼를 합니다. 그게 사진입니다. 노무현 묘역에 보면은 아주 큰 바위덩이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그게 묘지라고 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번에 새삼 그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그 조상을 이렇게 모실 때 세상 뜬 사람을 이렇게 모실 때 위에다가 큰 바위를 짓눌러 놓는 짓은 우리 한국인은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짓눌려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큰 나무나 바위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거 치우지 않습니까? 특이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는 달랑 엄청나게 큰 바위로 짓눌러 놓고 있더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거는 원한에 사무쳐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다. 우리 한국인은 그런 짓 안 한다.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가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닥에 엎드려서. 그러면 보통 누가 중요합니까? 노무현 묘지가 중요하죠. 그 묘지를 중앙에 위에 딱 놓고 그 앞에 엎드린 송영길의 뒷모습 그것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앞에 그 세워놓은 그 돌판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돌판 쪽에 서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엎드려 있는 사진을 중앙에 크게 찍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넓은 바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딱 나올 만한 그런 구도의 사진을 내놓았다. 이거는 송영길의 그 정치 홍보지
노무현에게 예를 표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미리 각본을 짜가지고 했다고 보이는 것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5.18 묘역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을 내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묘지를 밟고 김종인을 찍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노무현 묘지를 밟고 송영길을 찍었다. 사람의 머리는 정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송영길 씨가 김종인의 5.18 그 참배 그거 벤치마킹 할 만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쇼를 벤치마킹 한 것이죠. 어디서 했는가? 5.18 묘지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묘지에서 김종인 코스프레를 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김대중은 대충 실사구시로 날려버리고 재탕으로 쓰고, 김영삼 버리고 5.18 버리고 박정희 침 뱉고, 그리고 이승만 존경합니다 하고, 그리고 노무현 밟고 송영길 사진을 찍었다. 저쪽도 참 좀 시끌시끌하겠죠. 정치적인 쇼는 그렇다 치고 문장을 외워서 쓰는,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서 써야 하는데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머리다. 그런 것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에게는 치매라는 말을 써도 이게 금지어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59살, 주호영 의원보다 더 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치매냐 해도 나보고 치매래 하면서 충격받았다. 이러지 않겠죠. 현충원 고작 5곳 방명록을 쓰는데 재탕하고 해석 틀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어 쓰고, 어느 전직 대통령이 어떤 그 업적을 남겼고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기리는가 하는 것도 아예 없더라. 이승만 대통령만 있더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그거 그냥 10글자 그 한문 문장 쓰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틀린 거 그냥 찍찍 거서 놔두고 왔다. 됐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는 좀 상대적으로 어린데 정신력이 좀 이미 노쇠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저래가지고는 일 못한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같은 그런 이미지에다가 위아래가 없고 기억력도 엉망이고, 그리고 자화자찬을 하고 5.18 묘지에 가서도 이거 내 친구다 이렇게, 딴 데 가서도 내가 뭐 했다. 세상이 자기중심이다. 참 앞날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